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우리 채널에 최대 100만원 투자금 3주차, 4주차 당첨자 15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도 공지가 돼 있고요. 지난번 1주차, 2주차 15분에 이어서 추가로 15분이 주별 선착순으로 당첨되셨습니다. 핸드폰 뒷번호만 공개하고요. 이미 당첨 공지는 당첨자 분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고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뜨거운 참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님들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추석맞이 투자지원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50분께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시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당첨자님들의 따가운 의견 겸허히 수용하면서 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되 인원은 50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10월 12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휴거래소와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투자지원금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도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우리 채널에 최대 100만원 투자금 3주차, 4주차 당첨자 15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도 공지가 돼 있고요. 지난번 1주차, 2주차 15분에 이어서 추가로 15분이 주별 선착순으로 당첨되셨습니다. 핸드폰 뒷번호만 공개하고요. 이미 당첨 공지는 당첨자 분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고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뜨거운 참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님들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추석맞이 투자지원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50분께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시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당첨자님들의 따가운 의견 겸허히 수용하면서 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되 인원은 50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10월 12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휴거래소와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투자지원금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문지상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미국이 하반기에 약 11.5조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채 발행이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이 국채 발행이 암호화폐 불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필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도지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이비도지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지금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베이비도지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미국 국채 채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국채는 36.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한도가 풀로 찼어요. 채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랑 의회가 사실 조율을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의회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초에 채무한도를 정해놓은 게 36.2조 달러로 꽉 찼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못했었어요. 이제 발행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공무원들의 연기금 계좌, 그 다음에 재무부에 있는 일반 계좌에서 약 1.1조 달러를 빌렸어요. 왜냐하면 채무 한도가 꽉 차 있으니까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적자가 상반기 동안 약 한 1.1조 달러가 적자가 났었어요. 이 부분을 공무원 연기금과 재무 계좌에서 빌렸었습니다.
그런 속 사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요. 연기금도 바닥났고 재무계좌도 바닥났어요. 채무한도 이걸 못 높이면은 미국 정부의 예산은 디폴트가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지금 한 8월 늦어도 9월 사이에 채무한도를 의회랑 협의를 해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조 달러 빌렸죠. 이것도 갚으면서 동시에 하반기에 예상되어지는 예산 적자가 마찬가지로 1.1조 달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합한 2.2조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행할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디폴트가 안 오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무한도를 높이고 최소한 2.2조 달러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2.2조 달러를 채권을 한 해에 발행한 적도 없어요. 요것만 봐도 지금 엄청난 채권을 발행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2조 달러 채권에다가 또 뭐가 붙냐면 자 보십시오. 진짜 심각해요 지금 미국이. 올해 안에 만기가 오는 채권이 9.3조 달러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의회랑 얘기해서 지금 8월 안에 9월 초 안에 채무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막아야 돼요. 요거를.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막냐? 단기 채권 발행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채무한도를 업을 해야 된다고요. 앞에서 본 2.2조 달러 2.2조 달러에 9.3조 달러 합하면 뭡니까? 11.5조 달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디폴트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채권이에요. 그것도 언제? 무슨 뭐 5년 안에 4년 안에 임기 중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한꺼번에 11.5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중에 1.3조 달러는 차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9.3조 달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차환시키는 거예요. 단기 채권,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보신 2.2조 달러는 신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부채 이자로만 연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400조예요. 이거는 미국 1년 예상의 20%예요. 5분의 1을 이자 갚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얘네들 국방비 얼마 써요? 최소한 1,000조 이상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보면 부채율이 GDP의 123%입니다. 아시겠지만 거시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 GDP 이내의 부채는 부채가 아니다. 하지만 GDP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짜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GDP를 앞서 나갔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망해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1.5조 달러의 채권을 새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2.2조 달러는 신규 발행하고 요 9.3조 달러는 차환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상 미국 같은 경우에 한 해에 1조 달러 넘는 채권을 발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동안에만 11.5조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정도로 예상되는 의회와 행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돼요. 최소한 아마 5에서 6조 달러 정도는 부채 한도를 높여야 될 거예요. 왜 절반만이냐면은 요거는 돌려막기로 한단 말이에요. 단기 채권으로 돌려막기 하니까 이자가 지금 한 4% 전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니까 평균 유동횟수를 연 4에서 5회 계속 돌려막아야 되니까 9.3조 달러 채권 이자 돌려막는 거 하면 최소 5조에서 6조 달러를 부채 한도를 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망하기 때문에 의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워도 이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들어주면 망하니까. 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요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함께 주목을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채권 발행이 과거처럼 제로금리나 1%, 2%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 내외의 고금리로 발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금리 부담이 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이 10년물, 뭐 6년물, 5년물, 20년물, 30년물 발행 안 해요. 왜? 그렇게 길게 하는데 금리를 4% 했다가 미국 망하죠. 옛날에 1, 2% 갖고도 지금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다가 힘들면 혹시 카드깡 해보셨어요? 카드 돌려막기?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율이 계속 줄고 있죠. 중국도 줄고 있고 일본도 줄고 있고 영국도 줄고 있어요. 독일은 뭐 옛날부터 줄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금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장기 국채를 안 산다고요. 나라들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또 사줄 국가가 없다 보니까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채권이 만연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안한 카드 돌려막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미국한테 대단히 안 좋고 달러 패권 차원에서도 안 좋은데,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회사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창립자죠. 레이 달리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5년 후 연방 수입이 의무 지출 꼭 써야 되는 거 및 이자 지급에 모두 소진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딱 트럼프 임기 끝나고 1년 후에, 즉 지금으로부터 5년 후부터는 연방 수입이 의무 지출 및 이자 지급에 모두 소진되고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미국 재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미국 재정이 붕괴된다는 건 뭐예요? 달러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국이 파산하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몇 가지 방법 밖에는 손 쓸 일이 없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눈에 보여요. 왜? 예전처럼 쓸 카드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부는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동네 깡패처럼 현금을 도둑질하잖아요. 각 나라로부터 각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참 웃긴 건데, 이러한 미국의 재정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기를 줘요. 모순적인 역설이 등장한다는 거죠.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투자지원금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호기를 줄 거예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역설이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건 암호화폐 시장이건 망하면 망하지 왜 오히려 호기냐? 미국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채 발행 안 하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반기에 11.5조 달러어치의 단기 국채를 발행할 건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순간, 국채를 발행하면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소화할 사줄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발행했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망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채 발행할 수 있는 소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쓰는 방법이 예전에도 몇 번 썼었어요. 항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자, 연방준비은행이 역레포 시장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역레포 시장은 뭐냐?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연방준비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면서 대신 채권을 팔아요. 예. 원래 채권보다 이자를 좀 높게 줘요. 가령 그 채권이 만약에 이자가 4%다 그러면 이 은행한테는 4.1%, 4.2%로 주는 거예요. 대신 시중은행에 있는 현금을 갖고 와서 그걸로 국채를 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역레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뿌릴 수밖에 없죠. 누구의 돈을? 시중은행의 돈을. 그리고 자기들도 약간 갖고 있는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거는 외통수예요. 예, 나라가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통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연방준비은행이 초과지급 준비금의 이자를 낮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초과지급 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이자를 받고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비축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지급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은행은 가령 10조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12조 달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초과는 2조 달러에 해당되는 걸 연방준비은행에 예치시키고 이자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과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이 이자를 가령 2% 주던 거를 1%로 낮춥니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준에 묶여있던 시중은행의 자금이 채권 매입으로 갈 수 있게 시장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채권으로 갑니까? 시중은행의 돈이 초과지급 준비금 이자를 낮추니까 그 이자 대신 채권 이자를 갖겠다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은 대신 안전한 걸로.
위험하지 않은 자산,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채권을 연방준비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받아서 역레포 시장을 통해서 직접 채권을 사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낮춰서 대신 연준에 묶여있던 시중은행 돈이 채권 매입으로 갈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시장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되게 큰 건데 2.2조 달러 이 예산 적자는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만기 도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규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산다고요. 산 다음에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요. 다 그래요.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투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채권 이자보다 많이 벌 자신이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3.8% 안 먹을래. 나 이거 맡겨놓고 담보대출 받아서 6%, 7%, 8%, 10% 먹을 거야. 이런 식의 투자 활동하는 게 불가피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약 2조 달러가 시중에 풀어지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이걸로 주식에도 들어가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연준이 쓸 수밖에 없는 방법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100% 했던 방식을 안내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시중에 11조 달러만큼의 유동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위험자산인 금과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금도 보십시오. 또 꿈틀거릴 거예요, 하반기에. 왜? 이 유동성이 어디에 달라붙겠습니까?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선 당연히 금과 그 다음에 위험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지금 죽냐 사느냐에서 막 별의별 방법을 쓰면서 11조 5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시중에 최소한 1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뭐 1년 후 2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달 남지도 않은 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중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금과 암호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암호화폐가 불장을 맞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올 수밖에 없으니까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누가 막거나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외통수거든요. 미국이 붕괴하니까. 재정이 붕괴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배 지수가 59.7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65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에 있던 돈이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지수는 어때요? 7.5였어요. 한 달 전에 지수가. 지금 12.9입니다. 엄청 올랐죠. 4,000달러 뚫었죠. 그래서 이 상태는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 불장 초입 단계다. 그래서 눌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알트코인 시장 지수가 38이에요. 그런데 이게 40대, 40, 42, 44, 45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뭘 의미하냐? 알트코인에 있는 10대 코인들 있죠. 뭐라고 할까? 뭐 XRP,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체인링크 좀 이런 것들이 먼저 상승할 거예요. 물론 초입 단계에서도 오르기도 하는데 좀 변동성이 심한 거죠. 이것이 이제 알트코인 지수가 40, 42, 45 이렇게 가면 확실히 한 10대 코인, 시중 10대 코인 정도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15를 거쳐서 50으로 근접을 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는 알트 불장,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지수를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저는 코인마켓캡에서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하반기에는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번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수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걸로 짐작을 하셔야 돼요. 한국말로 이거는 바꾸면 되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 지배력 지수 지금 59.7이에요. 전달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64였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즉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예, 12.9.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한 달 전에는 약 7점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서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지수를 보셔도 돼요. 이것도 같이 매일 일기 쓰듯이 비트코인 지배 지수랑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38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40을 뚫고 50을 뚫고 이렇게 가야 이제 완전히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 걸쳐 있는 거죠. 초입 단계 여기 지수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또 이제 개인적으로 내리셔야 될 텐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40 거쳐서 50 가면 알트 불장이 본격화되고 10대 코인을 넘어서 테마별로 순환 상승할 거예요. 즉 뭐냐면 가령 파이코인 같은 실거래형
화폐들도 막 올라갈 거고, 뭐 시바이누나 뭐 베이비 도지 같은 민코인들도 막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 쪽에 있는 코인들도 막 올라갈 거고, RWA 쪽에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 제가 디파이 쪽 R5를 종목들 다 알려드린 거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세요. 디파이 쪽 코인에서 RWA 코인 중에서 뭐가 오르지 다 찍어드렸으니까, 이게 이 알트코인 시장 지수가 4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꿈틀거릴 거예요. 그러면서 50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순환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글로벌 M2 통화량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한 거, 거기 보시면 이미 상반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일본 이쪽에 글로벌 M2 즉 통화량이 사상 유례 없이 늘었어요. 팬데믹 때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 폭등하고 부동산 폭등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묶었었다고요. 쭉 묶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6개월 동안 돈이 무지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거의 어느 수준으로 풀렸냐면은 팬데믹 때만큼 풀렸어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역설적 인플레이션 11.5조 달러에 해당되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사들이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을 최소한 11조 달러를, 그것도 1, 2년간이 아니고 요 하반기 몇 달 동안 풀어야 된다고요. 그동안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글로벌 M2 통화량 사상 유례 없이 팬데믹 수준만큼 풀렸는데 여기다가 11조 달러 정도가 풀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산시장이. 그런데 달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물론 주식으로도 가겠지만 주식보다 어디로 갈까요? 위험자산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왜? 돈은 풀렸는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돈이 어디로 간다? 위험자산으로 많이 간다. 근데 위험자산이 대표적인 게 뭐냐? 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은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마무리 타격이 뭐냐? 금리 인하입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팬데믹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돈이 풀렸어요. 자, 플러스 뭐예요? 5조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그게 다 유동성이에요. 자, 이게 됐죠. 여기다가 마무리 타격이 뭡니까? 금리 인하까지 된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그래서 누구는 그럽니다. 2020년인가요? 2020년, 2021년 이후로 최고의 불장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 동의하는 전문가와 연방준비은행 위원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9월 16일, 17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막 92%, 95%, 99%까지 잡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2번이냐 3번이냐 갖고 논쟁을 해요. 근데 유일한 변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관세 타결됐죠? 관세 타결됐는데 이것의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붙여갖고 팔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올 것이냐, 요것이 유일한 변수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11.5조 달러에 해당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미국이 거의 구석에 몰린 이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이 9월을 마저도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잘못하면 망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사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네, 95%네, 97%네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된다면 뭡니까? 인하다. 그럼 불타는 숲에 헬리콥터로 기름 붓는 거예요. 엄청난 불장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또 하반기에도 풀리는데 금리까지 인하한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눌릴 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 저는 지금 단기 차익 거래하는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쥐고 갈 만한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눌릴 때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좀 눌리고 있잖아요. 한 1, 2주 전에 막 좀 불붙다가 꺼졌죠. 다시 눌리고 있어요. 이럴 때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좀 베이비 도지에 대한 좀 더 자신 있는 뭐 적립식 투자가 됐건 어떤 적절한 좀 더 적극적인 매수 요청 드리면서요.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밈 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베이비 도지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베이비 도지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베이비 도지는 등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도지는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2000%의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4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없어요. 저는 그중에서 3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 도지가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이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 베이비 도지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이 베이비 도지는 주목할 만한 민코인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베이비 도지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AI 도지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투자지원금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